자, 그럼 이제 머싸 홈페이지 회원가입 폼을 HTML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ndex.html에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써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먼저 div 태그로 가장 바깥 부분을 감싸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id는 이 컨테이너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앵커 태그를 사용해서 멋쟁이 사자처럼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타겟은 블랭크로 새 창에서 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가기를 눌렀을 때 새 창에서 링크가 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미지 이름을 마이크 로고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현재 폴더에서 나이크라이언 로고라는 이미지를 찾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잘 이미지가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lternative라는 뜻의 alt 속성을 줄 건데 여기에 속성을 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이름이 틀려가지고 깨져서 보이게 되는데 이 얼터너티브 속성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 속성을 주었을 때 대체 텍스트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는 높이 같은 걸 속성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를 줘보겠습니다. 100%를 주면 브라우저의 너비의 100%의 크기로 알아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이렇게 움직여도 무조건 100%에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1 태그로 회원가입이라고 제목을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에 넘겨줘야 되니까 폼 태그를 사용합니다. 폼 태그 안에 어느 서버로 넘어갈지 액션란은 일단 비워두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셋으로
레전드라는 태그 안에 기본 정보라고 적으면 이렇게 필드셋의 제목을 주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인풋을 써서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먼저 아이디 정보를 받아와야 되니까 타입은 텍스트,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쓸 수 있고, 여기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을 줄 건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써놓는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 보여지는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다음 이제 얘는 아이디를 유저 아이디라고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인풋 같은 경우는 라벨을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오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라벨을 쓸 때는 for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게 어떤 인풋의 라벨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br 태그를 사용해서 줄바꿈을 해주고,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받는 인풋을 만들어 볼게요. 타입은 패스워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을 받아도 잘 숨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는 10자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도 써줄 수 있고요. 아이디는 유저 패스워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라벨을 줄 때 유저 패스워드고, 여기에서 중간에 br을 써주지 않으면 이렇게 둘이 한 줄에 위치하기 때문에 br을 써서 깔끔하게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보도 받을 건데, 이건 위에 텍스트랑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이것도 인풋 태그로 만듭니다. 이건 이제 라디오 버튼이라고 해서 타입을 라디오라고 줬을 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건데, 네임을 젠더라고 주고 밸류를 여기도 똑같이 라벨을 먹여주고, 아이디는 젠더 젠더맨. 남자는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여자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선택이 취소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네임 필드의 값을 같은 젠더로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했을 때,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인풋에다가 checked라는 값을 줘서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남자가 선택된 채로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다음에 이번엔 부가 정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필드셋을 만들어주고 레전드에는 부가 정보. 먼저 취미를 만들어 보면 자, 이런 태그 같은 경우는 인풋에서 타입을 체크박스로 주었을 때 이렇게 라디오 버튼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체크박스 버튼이 생기는데요. 네임을 합의로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네임이 둘 다 합이지만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이랑 비슷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른 차이가 생기죠. 첫 번째로는 밸류를 코딩 여기도 라벨을 주겠습니다. 합의 코딩 아이디를 코딩 이렇게 주면은 코딩이 완성됐죠. 저희는 일단 3가지 정도만 만들어 보면은 코딩 또 영화 감상, 음악 감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영화 감상은 로비로 음악 감상은 뮤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엔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ER을 이용해서 줄바꿈을 해주고 프로필 사진 인풋 태그에 타입을 파일로 주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음 줄바꿈을 해주고 이번에는 사는 지역을 select라는 태그를 이용해 받아보겠습니다. select라는 태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그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정도로 놨을 때 이렇게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select와 옵션 태그입니다. 네, 옵션을 쓸 때도 여기에 똑같이 value를 꼭 써줘야 돼요. 우리가 인풋들 안에 value를 써주는 이유는 우리가 폼 태그에서 하는 역할이 이 안에 있는 인풋들의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해 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인풋 태그 안에 정확히 말하면 한글로 쓴 요런 텍스트들이 아니라 value 안에 있는 값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디폴트를 서울로 selected를 줘가지고 만약에 인천에 selected를 주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인천이 제일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체크박스에 checked나 select 태그에 selected 같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소개를 받아볼게요. 줄바꿈을 해주고 이런 자기소개에서 사용할 태그는 텍스트 아레아라는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텍스트 아레아는 여기 그냥 일반 텍스트 타입의 인풋과는 다르게 많은 텍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텍스트 아레아는 특별히 이 태그 안에 태그의 크기를 이 속성을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컬럼을 50으로 주고 로우를 5라고 줬다고 하면 이렇게 컬럼이 50개, 즉 50개의 글자가 여기 가로에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고 로우가 5개, 즉 세로로 5칸 정도의 높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도 플레이스 홀더를 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써주세요. 다음에 이제 폼 태그의 이제 데이터들을 서버로 전달하는 트리거가 될 버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가입하기, 다음에 리셋할 수 있는 다시 작성 태그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이렇게 줄바꿈을 다시 해주고
가입하기 버튼은 아이디, 버튼, 서브밋. 다시 작성하기는 버튼, 리셋을 주고, 버튼에도 타입을 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서브밋, 그 다음에 자시 작성은 타입을 리셋으로 주겠습니다. 폼 태그 안에서 서브밋과 리셋 버튼이 하는 역할은 여기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적었을 때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그 폼 태그 안에 인풋들이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TML만으로 우리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CSS를 적용시켜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div의 보더 색을 바꿔볼게요.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링크 태그를 이용해 연결해 주겠습니다. 릴레이션십은 스타일 시트고 링크는 여기 이렇게 같은 폴더 있기 때문에 그냥 style.css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 div 태그에 id를 빅컨테이너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샵 빅컨테이너라고 이제 id로 선택자를 먹여주고 폴더를 적용시키겠습니다. 폴더는 한 1, 2M 그리고 솔리드하게 긋고 색깔은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더가 이만큼 생겼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건 이제 보더의 굵기,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보더를 어떤 형태로 그릴 것인가. 솔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선을 그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나티드라고 하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런 모양으로 보더를 그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M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폰트의 기본 크기를 1 EM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 보시면은 이거의 폰트의 크기랑 보더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패딩도 한번 줘볼게요. 패딩은 한 2em 정도? 좀 더 보기 좋아졌죠? 다음에 이번엔 A 태그의 링크 색깔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앵커 태그의 링크 색깔을 기본은 오렌지색으로 지금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이 됐는데 그러면 A의 visited를 바꿔주면은 컬러를 한번 그레이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죠?
다음 이번엔 버튼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버튼이 하나는 아이디가 버튼 서밋이었는데 또 똑같이 샵을 이용해서 아이디라는 걸 알려주고,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주겠습니다. 다음에 글자 색깔을 컬러 화이트로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고, 크기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버튼 전체에 지금 가입하기랑 다시 작성 버튼 모두에게 크기를 똑같이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버튼이라는 선택자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버튼에다가 너비는 7em 정도 주고, 높이는 3em. 이렇게 하면 버튼 전체 색깔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버튼 리셋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줘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글씨 색깔을 화이트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 H1 태그에 썼던 게 여기가 아니라 가운데로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얼라인을 바꿔줄 수 있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센터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원가입이 앞에 있다가 가운데로 온 거예요. 디폴트가 이제 스타트고, 센터를 주면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CSS 실습까지 마쳤습니다.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모질라라는 사이트에 HTML이나 CSS의 정의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HTML 엘레멘트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존재하는 여기는 이제 태그의 요소의 문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보면은 태그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헤더라든지 뭐 우리가 봤던 레전드도 있고요. 뭐 맵, 내비게이션, 오더드 리스트, 이렇게 우리가 실습 때는 살펴보지 못한 태그들도 사용 방법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모든 태그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HTML and CSS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